해방을 맞은 우리가 정부를 구성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올린 것,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을 만들면서 친일파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었고 같은 해에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죠. 그렇게 출범한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을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일 세력이 다시 구심점을 찾고 반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대통령의 지시 아래 우리 경찰들이 우리 반민특위 청사를 습격했습니다. 이들은 조사관들을 폭행하고 소중한 자료들을 강탈했어요.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이 사건에 의해서 실질적인 특위 활동은 중단이 됐습니다. 1949년 6월 6일 아침의 일입니다. 몰락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았죠. 대통령은 외신에 직접 지시한 일이다 라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결국 사회에 불안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반민특위는 허망하게 해체되었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 또한 폐지돼서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도 사라졌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국가장 기관 더불어서 유일하게 국기를 조기로 달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날인데요.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이 중요한 날 함께 떠올려 봅니다. 49년 6월 6일 아침, 그리고 그날 사라진 것들에 관해. 허지영 씨 일부 첫 곡, 오늘 넥스트의 Here I Stand For You, 이 곡과 함께 시작해봤습니다. 오늘 오프닝 쓰면서도 그렇고 오늘 또 이 노래 새삼 들으면서 가사를 음미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 소중한 단어들, 소중한 의미들은 뭐 그게 실존하는지 누가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믿을 때 존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희주님, 현충일 정오를 웅디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오프닝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서영님이, 저는 국립현충원에서 근무하는데 오늘도 출근했어요. 특히 오늘 유가족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하늘 우체통에 편지를 써 넣으시는데 이 편지들이 꼭 하늘에 닿아서 전해지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아니 그 유공자 자녀분도 계세요. 3858 쓰시는 분, 가슴 아픈 날 꼭 기억해야 하는 날. 저희 아버지도 6.25 국가 유공자이셔서 호국원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많이 그리운 그런 날입니다 말씀 주셨어요. 허지영 씨 애청자분들은 다 이렇게 애국자. 이 문자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 가운데 선정답을 벌써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퀴즈는커녕 코너도 안 들어가는데 선정답을 지금 벌써 보내주시면은 요즘 저희가 선정답자 대신에 일반 정답자분들도 많이 또 뽑아드리기 위해서 우리 당첨자 숫자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답도 그렇고 우리 퀴즈 나갈 때 그리고 코너 들어가고 나서 그때 집중해 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0023 쓰시는 분, 4757 쓰시는 분, 김희정님, 김경민님, 안희준님, 노하나님, 박가연님, 김미애님, 김혜원님, 많은 분들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세요. 오늘 어떻게 대기 계시나요? 출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피치 못하게 오늘 법정 공휴일이라 출근하시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2시간 책임지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고요. 선물 보내드려요. 추첨 통해서.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예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현충일 그렇습니다. 6월 6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검다리 연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맞아요. 예, 연휴 마지막 날인데 오늘 어떻게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우리 프리랜서니까 징검다리 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했고 오늘도 일하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주변에 뭐 친구나 가족분들은 다들 쉬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오늘 일 많이 하시니까요. 그렇죠. 길에 차 많아요 오늘. 맞아. 예. 나는 한 대도 없을 줄 알았더니 꽤 있네. 저 가끔 새벽에 나올 때 느끼는 건데 예. 새벽에 저만 뭔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나와 보면 다들 이미 하루를 시작해 있고 그렇지. 다들 일하고 있고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또 이 첫 차 탈 때. 네, 맞아. 첫 차 탈 때 그런 기분이 들죠. 맞아요. 자, 우리 오늘 6월 6일 현충일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K클래식 또 한 번 우뚝입니다. 네, K클래식이 세계 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운 건데요. 그래, 이게 참 어려운 부분에서 맞아요. 이런 정말 저는 이거 뉴스 보고 다시 몇 번 이렇게 봤어요. 이게 가능해? 그니까. 예, 처음일걸요? 네,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한국인 성악가가 우승을 차지한 건데요. 뭐 한국은 물론이고요. 아시아권 자체에서 남성 성악가가 우승을 한 게 첫 사례라고 합니다. 아니, 다른 부문이야 뭐 우리 악기 워낙 잘 다루니까. 맞아. 우리 손으로 하는 뭔가 다루는 거 활부터 해서 이런 거 잘하잖아요. 뭔가 줄 달린 거 잘해 우리가. 줄 달린 맞아. 근데 성악이라고? 성악? 내가 잘못 반응했어 진짜. 너무 멋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2000년도에 태어난 성악가 김태한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벨기에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폴란드의 쇼팽 피아노 콩쿠르 그리고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음악 경연대회로 꼽히는 대회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사례, 첫 기록을 우리가 쓰게 된 거고요. 한국은 첼로 부분으로 지난해 대회에서 우승을 또 기록을 썼습니다. 최하영 씨. 네, 최하영 씨에 이어서 2년 연속 대회를 석권하게 된 거죠. 이 김태한 씨. 네. 이분이 또 뭐 보통 이제 해외파가 그렇죠. 이 음악이라는 또 이제 클래식 음악 이쪽의 장 특성상 많이들 유학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인터뷰 채널 같은 거 이제 보다 보면은 한국말 잘하시는 분보다 맞아. 서툰 분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100% 국내파예요. 그렇습니다. 어허. 100% 순수 국내파라는 것 때문에 또 더 화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만 교육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뻤어요. 왜냐하면 해외로 교육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돈 많이 들죠.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만 교육을 받고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3? 네. 야, 중3 때부터. 그니까. 뭐 떡잎이 달랐나 봐요. 뭘 시작했는데 바로 이 성악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드락에 빠져가지고 하드락? 밴드부를 이미 하고 있었대요. 중학생 때부터. 나도 똑같이 중학교 때 하드락 좋아했는데 진짜? 왜 나는 성악 못했습니까? 떡잎이 다르지 않았나 보지. 떡잎이 달랐구만. 다르지 않았나 보지. 비밀이 여기 있었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락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께서 근데 너는 뭔가 노래를 하는 게 성악 쪽이 더 잘 맞을 것 같으니까 성악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예? 라고 어머니가 권유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라고 하고요. 예. 현재는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스튜디오에서 김영미 교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딱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요. 본인이 이렇게 표현했대요.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음악에 잠겨 살았다. 나는 행복하게 노래를 했을 뿐인데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담백하다. 좋아. 맞아. 아주 좋아. 잠겨 살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아이 좋네요. 어디서 한번 써먹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오페라 스튜디오 출신이라는 말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국립오페라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요. 네,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장학금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수한 성적 거두시는 분들에게는 국립오페라단 무대에 공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를 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스튜디오 출신을 통해서 제2의 김태한, 제3의 김태한도 우리도 또 배출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살다 보니 성악 부문에서. 그니까요. 근데 그럼 뭐 바리톤이신가 뭐 베이스이신가 이게 있을 텐데. 네, 김태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태한 씨는 바리톤이시고 그리고 또 결선에 오르신 분에서 정인호 씨라고 베이스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다니엘 권이라고 또 바리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선에 무려 3명이나 올라갔어요. 얼마나 에이, 대단합니까? 참 너무너무 기뻐하고 멋있어요. 예, 축하해야 할 일이네요. 네. 우리 저기 보는 라디오 지금 방금 화면을 봤더니 네. 성악 부분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네요. 우리 이제 뭐 얘기는 부문으로 했으니까 네, 맞아요. 찰떡같이 또 다들 네. 알아들으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요즘 수박 작아야 잘 팔린다인데요. 여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 수박이잖아요. 오호. 예전에는 수박은 통통 두드려보고 소리도 잘 나고 일단 크기도 커야 된다는 인식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네. 근데 커야지. 요즘은 다르대요. 왜요? 작아야 인정받는다. 뭐예요? 작아야 잘 팔린다. 작은 만큼 싼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이건 근데 웅디도 수박 좋아하잖아요. 저는 뭐 귀신이죠. 여름 되면 굉장히 많이 드신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이제 슬슬 드시나요? 올해 수박 시작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시작 못했어요. 왜요? 어디서 디저트로 나오는 거 먹었는데 내가 집에서 보통 이제 그 반 잘라가지고 수저로 파 먹으니까 맞아요. 예, 먹다 보면 이제 어깨가 막 아프기 시작해요. 너무 찬 거 갑자기 먹었어. 저도 며칠 전에 좀 퍼먹다 보니까 이제 여름이 온 느낌이 확실히 들었는데요. 예. 요즘에 1인 가구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 농가 자체에도 고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작은 수박들이 더 각광을 받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5kg 미만의 소형 품종 매출이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을 한 데 비해서 예. 보통 크다라고 표현하는 일반 대형 품종은 한 8.6% 정도 급증하는 거에 대해서 증가하는 거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작은 아이들이 더 각광을 받는 건데 제가 농촌의 고령화를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수박이 정확하게는 포복성 재배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포복. 네, 왜냐하면 이 넝쿨이 바닥을 기어가도록 재배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어가지고. 진짜 그 포복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박을 딸 때 허리를 잔뜩 숙여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입장에선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1년에 한 번만 재배하는 거잖아요.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은 수박을 점차 많이 기르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수박이 작아졌구나.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박이 작으면 좀 뭐 또 달가 단 것도 있는데요. 이게 큰 거 사면은 1인 가구는 다 못 먹고 버려요. 썩는단 말이에요. 난 태어나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진짜? 나 혼자 사는데도 다 파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니까? 근데 한 이틀은 먹어야지. 예. 근데 또 너무 크면은 다 예. 못 먹고 물러가지고 아까워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작은 품종이 더 인기라고 하네요. 좋은데 가격도 같이 싸줬으면 아쉬워요? 좋겠습니다. 가격에 같이 좀 싸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긴 하죠. 자, 오늘 그래서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퀴즈 뒤에서 나옵니다. 뒤에 퀴즈 들어갈게요. 네, 여름 대표 과일이죠. 이것의 트렌드가 큰 품종에서 작은 품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딸기, 2번 망고, 3번 수박.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정답 바로 보내주세요. 선물 받을 당첨자 2부 시작하면 바로 발표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씨 없는 수박 김대중의 불효자는 놉니다.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퀴즈 정답 뭐였을까요? 3번 수박이었죠. 선정답자 김수현님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정답자분들 7432 3330 7540 이혜숙님까지 네 분께 지금 바로 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7432 쓰시는 분이 정답 보내시면서 매일 회사에서 눈치 보며 초조하게 정답을 보냈었는데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보내봅니다 하셨습니다. 댁에서 이제 쉬고 계시는군요. 이 편안한 시간, 동시에 또 즐거운 시간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싹분들 남미아님, 조혜수님, 설미애님, 이은수님, 최문홍님, 원철이님, 3236, 3035 쓰시는 분 이렇게 또 눈에 확 들어오는데 재밌게 들으세요. 자, 오늘 탁재영 PD님이 피치 못하게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노중훈, 이우석 두 분과 함께하는 노석의 맛, 오늘 분식 맛집으로 함께 할게요.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무신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석의 맛. 노중훈, 이유석 우리는 노석이에요. 노석은 원래 있는 단어 같다. 그냥 거리의 돌멩이. 그렇죠. 뭐 노탁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맞겠죠. 네. 노탁도 있는 것 같아. 무슨 절에서 오래된 탁주. 절에서 쓰는 거. 아. 영원한 맛 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막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언어의 위의 천재, 오늘 함께 어떠셨나요? 저자 힌트 요정 놀고 먹기 연구소 이유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눈썹 진한 남자. 이 눈썹 문신이 문신이 아니고요. 반이고.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많이. 네. 이러다 또 없어져요. 또. 네. 문신이 어떻게 없어져? 아니 없어지더라고 이게. 문신이? 네, 이게 완전 문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 게 있어? 네. 반영구? 네. 때 되면 해줘야 되는 거죠. 좀 오래 가는 거. 그럼 그냥 문신하지. 그 어색해서 그런가? 그 괜히 또 잘못하면 또 저기 터키 사람 되는 거예요. 튀르키예. 튀르키예 잡아야지. 왜 이래? 저기 휴일이지만 우리 지금 생방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맞다. 조심하세요. 들어오자마자 네. 소장님께서 네네. 우리나라 휴일이 너무 많어.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나 깜짝 놀랐어. 심심해. 회사를 나가야 재밌잖아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옛날에 우리 이제 기업가들 네네. 이제 모임에 이제 거기서 네. 대표적인 데 있잖아요, 단체. 거기서 네. 한글날 이런 현충일 네네. 이런 휴일이 너무 많으니까 좀 이런 날 이제 휴일을 없애자라고 주장을 해서 실제로 한글날은 휴일이 아니게 됐었고. 저는 그 모임에 안 부르던데. 그래요. 왜 안 불렀지? 나 시간 많은데. 아무튼 근데 다시 한글날도 공휴일이 되었고. 네. 그렇죠. 현충일은 중요한 날인데 공휴일이 맞죠. 그러니까 현충일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잦은 게 아닌가. 분명히 아까 들어오면서 해피 현충 하면서 해피 현충. 알겠습니다. 셀레브레이션이에요. 이래요. 자, 우리 분식 맛집이 오늘 주제인데 네네. 우리가 이제 한 적은 있어요. 그럼요. 사실은 매우 오래전에. 오래전에 한 적이 있고 그때 그 주제 아니더라도 우리가 저 시시때때로 분식 메뉴랑 너무 많이 나왔죠. 분식집 이름은 정말 자주 달아드렸는데 국수나 떡볶이. 그럼요. 네, 영원한 친구, 영원한 가족, 영원한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몸의 한 15%는 분식으로 채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본인의 인생 분식집 하나는 갖고 계실 거고 SBS 생방송 투데이인가 거기에 인생 분식 이런 코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누가 이렇게 출연자가 소개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진짜 오래된 그 동네 정말 사랑받는 그런 분식집만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허지웅 쇼가 존속하는 한 분식집 이야기는 뭐 예. 분식집 시즌 10까지 아하. 그 이상까지 하면 나오지 않을까 아이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분식이야 뭐. 그렇죠. 고기와 분식 둘 중에 하나를 택하러 가면 저는 고기지만 네네. 물론 분식에도 이제 고기가 많이 들어가기도 네, 하고. 고기 같은 그럼. 분식이 있죠. 그럼요. 그럼요. 분식 너무 좋죠. 아마 오늘 뭐 공휴일에서 댁에서 분식 주문해서 드시는 분도 많을 테고 네. 그러네. 나가셔가지고 뭐 분식집 가셔가지고 좋은 시간 또 보내실 분도 많으실 거고 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자, 네. 우리 분식 말 그대로 밀가루로 만든 음식인데 네네. 혹시 뭐 TMI 역사는 그냥 그러면 건너뛸까요? TMI라기보다는 이제 분식이라 그러면 이제 줄임말이잖아요. 예. 사실 이제 이제 밀가루를 지칭하는 거죠. 다.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 개념이 약간 스트리트 푸드의 그 노점 음식이나 저렴한 음식, 간단한 음식의 어떤 그런 의미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된 것 예. 같아요. 분식점에 가면 밀가루가 안 들어간 음식들도 많거든요. 많지. 예를 들면 맞아요. 순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들었죠. 이를테면 우리 탕수육을 분식이라고 하나요? 밀가루 들긴 들었지만 어? 네. 탕수육 같은 경우는 중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탕수 만두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탕수만두? 예, 그런 건 분식이죠. 그리고 탕수만두 그때 한번 분식인가? 누가 소개하셨던가 분식집 스타일의 탕수육도 있어요. 네네. 네, 그렇지. 네, 있어요. 저 좋아요. 그러면 맛있죠. 아니, 싸고 그런 많이 줘. 거는 또 이제 떡볶이 국물이라는 또 은혜로운 바다에 예, 풍덩 빠져서 맞아요. 모든 게 다시 또 재탄생하는. 아하. 예를 들면 순대 같은 경우에도 떡볶이 국물을 뭐 잔뜩 끼얹어주는 뭐 이런 쪽에 훨씬 더 선호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냥 길거리 음식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머니 사정이 가벼울 때 사람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민 음식 좋아, 뭐 좋아. 이런 개념으로 분식이 좀 많이 바뀌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분식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밀가루를 넘어서 굉장히 다채로운 음식을 파는 것도 많아졌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예전부터 지금 아주 일반화된 혼식이 혼밥 네. 가장 먼저 사실은 보편적으로 통용됐던 곳이 포장마차. 분식집, 포장마차, 기사식당 이런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공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방수경님께서 주제가 분식? 오늘은 메모해야겠어요. 아, 메모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저희 방송 끝나면 바로 SNS 그렇습니다. 저 공식 네, 인별그램에 자세하게 올려드립니다. 네네. 아이 좋았어. 이따가 네. 공지할 필요 없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가 방송 중에는 이 초성까지만 말씀드려. 초성도 아니야. 이제 앞으로 앞 글자까지 하기로 했어요. 네네네. 앞 글자까지 말씀드리는데 네. 이거 그 우리 가게 상호명을 그대로 다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 코너 끝나자마자 인별그램 또 너튜브 또 이 게시판 뭐 다 올려놨습니다. 너튜브 쇼츠에도 올라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쇼츠. 요즘은 그 포맷이 되게 그 인기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영상 굉장히 신경 쓰시잖아요. 저요? 예. 아니요, 저는 제 인별그램에는 그 영상은 거의 올라가지 않아요. 아까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시자마자 원래 오늘 보는 라디오 안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밖에서 진짜 오랜만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라방을 켰어요. 네네. 네, 제 인별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진 않으셨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그렇죠. 쉬는 날이잖아요. 예. 쉬는 날에 누가 이 시간에 쉬는 맞아요. 날이고 애도하고 추모하고 이런 맞습니다. 기간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걸로 TMI 역사는 대신한 걸로. 그럼요. 네네. 뭐 사실 이렇게 뭐 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충분하죠. 예전에도 분식 했으니까. 너무 길어. 맞아. 가끔은. 너무 이게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이게 그걸로 분식 회계 같잖아요. 예. 했던 얘기 또 오늘 이제 하고. 서서히 퀴즈 힌트 빌드업을 지금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정답을 보니까 답이 안 나왔던데.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를 반성하는 게 분식 회계 아닌가요? 그게 더 많네요. 예, 완전 만점이다 만점. 아멘. 자, 우리 즉석 민원도 이 시간 함께 할 텐데 맞아요.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오늘 뭐 이제 조만간 오늘 혹은 뭐 내일 부모님과 네. 애인과 친구가 어디에 갈 텐데 나 거기 아무것도 모른다. 맛있는 집 알려달라. 문자로 우리 게시판 요거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단문을 못 드리니까 단문자를 드릴 수 있게 문자로 질문 보내주시면은 해결해 드립니다. 누구랑 가느냐도 꼭 적으셔야 돼요, 사실은. 왜요? 왜요? 그에 따라 메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랑 간다. 네네네. 뭐 자녀와 함께 간다. 네네. 뭐 커플이 간다. 이게 사실 분위기나 그게 선택이 노작가 그럴 수 같은 있겠네. 경우에는
훨씬 많은 그러네. 이제 이 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보다 좀 본인에게 최적화된 장소를 추천받을 수가 있죠. 맞네. 맞아요. 좀 이 상세하게 정- 보내주시면 이 더 정도예요.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예요. 네. 연령이라든가 뭐, 예. 아까도 저기 왜 우리 노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그 솔루션 주신 네네. 그런데 이제 다녀오시고 이렇게 피드백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노석의 맛맛 분식 맛집 네. 어디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는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에 위치한 증땡 손만두가 되겠는데요. 예. 이 집은 꽤 오래됐습니다. 왜냐면 1994년에 트럭 장사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 부부가 그 이듬해에 시장 안에 들어가서 3년 장사를 하시고 99년쯤인가 98년인가 이 지금의 이제 가게 자리로 들어오셨으니까 거의 뭐 30년 98년부터 이제 지금 가게에서 이제 영업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증산역? 네, 증산동. 증산 증산동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집은 전형적인 그 분식 메뉴를 갖추고 있어요. 뭐겠습니까? 라면. 김밥, 그러니까 떡볶이, 전형적인 삼총사가 있어요. 라면, 만두까지. 아유 좋아. 근데 제가 이 집에 이틀 연속으로 가서 여러 가지 메뉴를 먹었는데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린 건 만두. 제가 만두를 워낙 좋아해서 사실 제가 첫날 갔었을 때는 4,000원짜리 만두인데 이게 고기 만두가 있고 김치 만두가 있는데 섞어서 주문할 수가 있어요. 아우 좋아.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갔으니까 그 은색 사각에 그 양은 쟁반에 담아가지고 제 앞쪽에는 만두가 5알이 놓여 있고요. 옆에 어묵 국물이 있고 왼쪽 상단에 떡볶이 한 접시를 또 시켰단 말이에요. 야, 이건 너무 황홀하고도 완벽한 한상 그럼요. 차림 되죠. 최고네요. 만두가 네. 고기 만두는 포자 형태고요. 맞아요. 예, 교자 형태로 김치만두가 제공되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왜요? 이게 원 바이트 이 한 입 깨물 때 예. 김치만두 같은 경우는 좀 칼칼하잖아요. 칼칼하죠. 안에 소가 똑같이 소와 피의 비중이 있더라도 김치만두 좀 더 강렬해요. 그러면 적게 베어 물리는 김치만두가 맞아요. 그래서 저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덜 떨어져요 있는 이렇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긴 모습. 네네네. 그러니까 깨물기가 좋은 거죠. 교자. 베어 물기가. 왜냐면 이게 둘 다 왕만두니까. 네네네. 근데 포장만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네. 이렇게 깨물면 되니까 괜찮은데 김치만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못하다 보면 손에 많이 묻어요. 예, 김치 그래서. 기름이. 예, 그래서 고기 만두는 저런 우리가 보통 포자. 뭐 익숙하게 보는 네. 찐만두처럼 동그란 포자의 형태 그리고 이 교자 만두는 이제 김치 만두 같이 네. 이런 것들이 저런 이제 그 교자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네. 오케이. 저희는 지금 모니터를 통해 사진을 함께 보고 있는데 예. 이게 예를 들면 교자 형태의 만두 중에 소가 좀 적고 좀 납작하고 이런 만두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교자 형태의 김치 만두 좀 만두 소를 보세요. 엄청 많아요. 만두 소가 꽉 차 있고 전체적인 크기도 크고 만두피는 도톰한 편인데 이제 포자 형태의 고기 만두의 만두피가 조금 더 도톰한 그렇죠. 형태를 아무리 저렇게 싸게 띠고요. 되면. 안에 빈 공간이 아예 없어. 없어요. 그리고 고기 만두는 훨씬 더 그 만두소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짓이겨지지 않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좋아. 그래서 이거 저는 이런 스타일의 만두는 밀가루 맛이 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냥 너무 만두피가 얇아가지고 그다음에 그냥 뭐라고 할까 비치면서 만두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만두보다 동네 분식집 만두는 왠지 이런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든든하잖아요. 든든하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섞어서 주문을 하면 보통 아마 고기 만두 3개, 김치 만두 2개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것 같고 떡볶이는 이거는 제가 여쭤보지 못했는데 밀떡으로 추측이 되고요. 밀떡으로 밀떡. 추측이 되고 국물이 자작하게 깔려 있고 어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제 느낌에는 매콤함하고 또 단맛도 탄탄하게 잘 갖추고 있는 어느 한쪽이 막 지배하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 전형적인 아주 잘 만든 분식 네. 떡볶이. 약간 끈끈한 느낌의 국물 맛이고 국물 점성이고요. 트럭에서 했다는 거를 이제 엿볼 수 있는 점. 그럴 수도 있죠. 저 이튿날 가서는 뭘 주문했냐면 김밥. 또 갔어요? 또 갔어요. 이틀 연속으로 갔어요. 이튿날? 이틀 연속으로. 충산동에 안 살잖아요. 안 살지. 여기가 거기서 잤구나. 아니 여기서 MBC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일하러 그래서.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갔었는데 김밥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엉, 시금치, 뭐 당근, 단무지, 햄, 달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제 입에는 간간한 편이었었어요. 네. 간간한 편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드시는 게 쫄면. 쫄면이 그 큰 스테인레스 냉면 대접에다가 저게 사진으로 보이는 것도 꽤 양이 많아요. 많고 이게 어머니 의도하신 건 아닌데
이 집 그 쫄면 면을 삶을 때 좀 잘 바스라져요. 그래서 왜 쫄면 굉장히 질긴 쫄면 같은 경우에는 가위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 이로 끊으면서 조금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마치 누가 이렇게 가위로 잘라놓은 것처럼 아 이게 그러면 원래 네. 나온 그대로예요?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대요. 많이 부러뜨려서 하신 게 아니고. 저도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니 이거 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혹시 삶거나 삶은 뒤에 잘라가지고 묻혀주시냐고. 아니래요. 정말로? 그래서 그 물건 들어오는데 한번 전화해봐야 돼요. 저기 이거 수저로 퍼도 되겠는데요? 오히려 근데 그러니까 불편이 없죠 이러면. 이게 오히려 편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따로 끊지 않아도 돼가지고 그래서 새콤달콤 매콤한 쫄면까지 드시면 이 집의 4대 천왕을 한꺼번에 맛보시는 게 되겠습니다. 김밥 위에다 얹어도 되고 만두랑 곁들여도 되고. 맞아. 맛있겠다. 그래서 만두 포자 만두나 교자 만두 한 입 깨물고 그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드셔도 되는 그런 쫄면이 되겠습니다. 이 밀떡 볶기 먹어본 지 요즘 많이 오래돼가지고 밀떡이요. 어렸을 때 밀떡으로 만든 떡볶이가 좋았는데 네네. 요즘은 또 다시 쌀로 만든 게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 또 많이 섞는다면서요? 그리고 맞아요. 그 선택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웅디 말이 맞아. 요즘은 섞는 데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 이제 본인의 어떤 감이나 예전의 경험으로 미루어서 짐작하면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어허. 쌀떡 같은 밀떡 같은 쌀떡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섞기도 하고 그 어떤 그 매장의 요청에 따라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섞어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밀떡처럼 국물을 먹기도 먹지만 맞아요. 쌀떡처럼 동시에 맞아요. 쫄깃쫄깃한 거. 맞아요. 아유 좋아. 네, 떡볶이 먹고 훌륭합니다. 싶다. 아. 네. 한 군데 더 우리- 가도 될 것 같은데? 가야지. 네네. 다음만 찍어볼게요. 탁 PD님이 맨날 소개하는 그 인천 강화 이쪽인데요. 이번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예예. 강화군에 가면 학땡 분식이라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은요? 강화도에 가면요. 인천 강화군. 네네. 강화도에 가서 여기서 학땡 길상면에 있는데요. 그냥 약간 읍내에 있어요. 읍내 안에 그 약간 살짝 뒤편에 있는데 길가 뒤에 이면도로 쪽에 오픈런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아 여기에서요? 네네. 왜냐면 이 집이 엄청 유명해졌어요. 네. 왜 어디 방송 봤어? 만두가 굉장히 유명해요. 일단 만두 분식으로 좀 굉장히 유명하고요. 예. 칼국수도 또 그에 가려서 그렇지, 만두의 명성에 가려서 그렇지 칼국수와 만두국도 아주 뛰어난 정도입니다. 이북식 만둣국이라고 써 있네요. 네네. 황해도식 김치를 사용해서 맛있겠다. 이게 이제 씻은 김치가 아니라 원래 김치를 그렇게 담궈요. 이쪽에 예, 북한에서는 김치를 약간 슴슴하게, 고춧가루를 많이 안 쓰고 맞아요. 젓갈도 많이 안 쓰고 슴슴하게 담그는데, 그 담근 김치를 가지고 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양을 보시면 완전히 이건 어느 동네에도 없는 만두다라는 게 딱 모양에서 느껴져요. 이거 가리비 같았고. 네. 양쪽을 손 끝으로 촘촘하게 이게 점면 꿰매놓은 것처럼 스티치 자국처럼 이제. 깜짝 많이 부분을. 봤는데. 이렇게 만두 잘 안 빚어요. 그냥 손이 많이 가거든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특이해서 네. 기억이 어디선가 이거 이 집이 원래 유명하니까 따라해. 그래서 이 만두만 드셔도 끝내주는데, 또 만두를 막 포장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1시 한 반 정도에 문을 엽니다. 예? 11시 한 20분 정도 되면 이제 들어오라 그러는데 번호표를 주고요. 문제는 만두가 1시면 보통 끝나요. 그러니까 오픈런들을 하시는구나. 네네. 아니, 그리고 얼마나 맛있길래. 10개씩 주문, 10인분씩 주문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아니 포장으로.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딴 데서 보기 드문 만두라서 그래요. 음.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하고. 피가 좀 달라요? 피는 약간 도톰합니다. 도톰해요? 예, 그 원래 이제 북한식 만두는 만두를 밥으로 먹기 때문에 예. 피가 좀 도톰해야 돼요. 네, 그래서 도톰하면서 쫀득쫀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 그 피가 씹히는 그 쫀쫀한 맛이랑 그 사이사이로 이 담백한 김치 맛이, 김치와 이제 고기 두부의 맛이 싹 이제 계속 입안에서 섞이는 거죠. 국물도 되게 투명해 보여. 그래서 이제 그 칼국수랑 이걸 빠뜨리지 말아야 할 음식이죠. 칼만두로? 예, 칼만두로 드셔도 되고요. 만두를 따로 주문하셨으면 차라리 칼국수로 드시는 게 면에 대한 아쉬움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먹을래. 그렇지. 그래도 되지. 그렇지. 이게 만두. 시원한 이제 디포리 멸치 이쪽의 그 국물이거든요. 네네. 베이스가. 그리고 만두 분명히 삶으면서 이
고기 육수가 좀 스며든 것 같아요. 약간 그렇다고 무겁지는 않은데 감칠맛이 있는 맑은 국물입니다. 근데 굉장히 구수하고 시원해요. 이 정도면은 뭐 생활의 달인에 나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런데 소개된 제가 소개를 안 하죠 여기서. 그렇군요. 우리 그래서 SBS 생활의 달인 김치만두 달인으로 나오셨네요. 어제 됐나 보네. 예. 그렇군요. 어제 됐나 보다. 예. 진짜 유명한 집이에요. 근데 나 진짜 어떤 맛이길래 그렇게 뭐 10인분을 사가실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포장을 안 하려다가 5인분씩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떨어지지. 그렇지. 이게 오후 되면 문을 닫아요 여기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만두를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욕심이 나겠지만 싹쓸이 쇼핑은 조금씩 다음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네. 그래요. 정말 먹고 싶은 보니까 2집 봤는데 군침이 지금 분식이 그냥 분식이 아닌 거죠. 이러네요. 자 우리 분식 맛집 오늘 돌발 퀴즈 드릴게요. 필요도 없는데 하지 말지. 해야지. 자 우리 분식이라는 게 지금 떡볶이, 튀김, 김밥 등을 가리키는 말인데 처음엔 이것으로 만든 음식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아까 뭐 우리 다 말씀드렸죠. 네네. 이때 쌀의 소비에트 연방이 거기 쪽 우크라이나 여기 쌀이 안 나오고 밀이 나오지. 자 우리 한때 쌀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이 음식 재료는 과연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후춧가루, 2번 미숫가루, 3번 밀가루. 힌트. 이거는 제가 퀴즈와는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 눈썹도 생겼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스타일을 바꿔보자. 그래서 내가 머리를 한번 길러볼까 아니면 계속 밀까. 그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밀가루 결정했습니다. 계속 밀가루 결정했어요. 제가 머리 한번 길러볼래다가 뭐 힌트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눈썹이 생긴 관계로 계속 괜찮은데?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계속 밀까? 이게 의외로 이게 사실 내기 어려운 힌트예요. 근데 이거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퀄리티가 괜찮은데 왜 이게 자신감이 없지? 결정했다니까 밀가루. 자신감이 너무 없으니까. 자신감은 원래 없어요. 요새 하도 핍박을 받아가지고. 왜? 결석 한 번 했다고 뭐라 하질 않나. 곤장 맞아야지 곤장. 우리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글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춘통에 선물 보여드려요. 자 한미숙 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갸루상의 갸루갸루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운디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용 쇼 오늘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석영 안마스로 함께하고 있죠. 노중훈 작가, 이우석 소장 두 분 모시고 오늘 주제 분식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즉석에서 민원을 해결해드리는 0128 쓰시는 분, 이번 주 친한 언니네와 아이들 데리고 관광열차를 타서 부산에서 순천으로 가는데요. 애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순천에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추천해주세요. 처음 가봐요 해주셨어요. 전라남도 순천 잘 선택하셨고 순천 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요즘 순천에도 진짜 맛있고 아이디어 좋고 이런 식당들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 일단 소장님 두 곳 저 두 곳에서 담당 우리
최은치 작가한테 보내드렸고요. 소장님의 추천 두 곳은 뭐였죠? 하나는 이제 생선조림인데요. 네네, 생선조림. 정말 이제 맵지 않게 네네. 그냥 슴슴하게 네네. 좋은 질 좋은 생선을 푹 절여서 네. 반찬 뭐 30여 가지와 함께 드실 수 있는데 아이들도 좋아하는 뭐 네. 계란말이 뭐 계란찜 뭐 이런 거 네네. 다 나오고 하니까 네. 충분히 초등학생들도 입에 맞을 거라 생각되고요. 두 번째 집은 순댓집? 국밥집인데요. 아, 국밥집. 순대국밥, 순대국밥. 국밥을 시키면 순대랑 머릿고기를 그냥 줍니다. 그래서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아이들인데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순대국밥이 네. 콩나물을 넣고 시원하게 끓인 아하. 그런 국밥이에요. 아하. 아이들이 시원한 걸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안 맵다 이거죠. 애들이 먹고 아우 시원해. 이 집 괜찮네. 아 오늘 4교시까지인가? 네. 아우 시원해. 그리고 순대를 주잖아요. 순대. 그러니까 순천에는 순천대학이라고 순대 입구가 있는데 순대 입구에도 있고요. 저는 소장님의 추천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네. 국밥, 꿈나무, 유망주를 빨리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나중에 또 어른이 되면 한잔 하고. 제가 선택한 두 곳은 조곡동에 있는 이땡 돈가스 집인데 여기는 순천역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또는 마무리 지을 때 2층에 있고요. 진짜 엄청 맛있는 돈가스 집. 네, 어딘지 알아요. 광양 기정떡 옆에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인데 꼭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면 좋겠고. 뭐가 맛있다고? 돈가스가 맛있다. 네, 아주 훌륭한 집이고 그다음에 또 한 곳은 장천동에 위치한 시오집인데 여기는 산낙지 비빔밥이에요. 근데 정말 아까 제가 웅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완전 탕탕이처럼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 엄청난 양을 밥 위에 비벼 먹는 건데 이건 아이들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잘게 또. 산낙지를 이렇게 탕탕이를 쳐놓으면 밥을 스스로 비벼요. 네. 밥을 우리가 좀 그건 열심히 안 비벼도 돼.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말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네. 저 먹을 거면서 그것까지 시켜요? 네. 내가 하면 되지. 지가 하던데. 그래요. 네. 우리 질문 보내주신 0128 쓰시는 분, 네네. 자 우리 단문자로 0128 요 번호로 답장으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곳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면은 우리 다른 맛집들 상호명 함께 올리면서 이 집들도 함께 올려놓을게요. 네. 자 우리 세 번째 맛집 가보겠습니다. 자 전라남도 나주로 갑니다. 나주시 중앙동에 위치한 행땡 분식집인데요. 행땡 분식. 네 여기는 진짜 인기가 많아요. 어이구 주선거 봐. 네, 매일 줄을 저렇게 있었어요. 매일.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 사람들은 줄을 서면 조바심이 나요. 그 조바심은 뭐냐면 과연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구입할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 하나랑 두 번째는 언제 다시 와서 여기서 줄을 서서 이걸 또 먹겠냐는 생각 때문에 너무 많이들 사가요. 한 번에. 나는 못 가. 그쵸? 나는 못 가. 이 줄을 어떻게? 저도 원래 줄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한 20여 분 기다려가지고 먹었는데 왜 인기 많은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막 열 몇 개씩 이렇게는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문제라. 종목이 네. 뭐야? 종목이. 종목이 그러니까 꽈배기, 도넛, 뭐 소시지 빵 이런 단팥빵 파는 집이에요. 안에서 취식은 하실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하고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한 사람씩만 입장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문해가지고 포장해 가실 수 있는데 한 분은 계속 담아주시고 나머지 세 분은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눅눅한 빵을 일단 먹을 우려는 별로 없고 네네. 워낙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아니 홀을 운영하지 않고 그냥 네네. 바로바로 픽업만 맞습니다. 하는 가게인데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문전성시를 이루죠.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다. 여러 가지 아주 메뉴가 많지는 않은데 그 메뉴 중에 역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4번 타자는 왕 샐러드 빵입니다. 이게 이 집에서 제일 비싸요. 근데 제일 비싸봤자 3,000원밖에 안 해요. 네. 근데 이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샐러드 빵보다 훨씬 크고 들어가는 그 소의 양도 많고 일단 왜 왕 샐러드 빵이냐? 왕 소시지를 절반 이렇게 길게 배를 갈라가지고 넣어주고요. 양배추의 양, 사과의 양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당근이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당연히 케첩, 마요네즈, 뭐 마스터드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들어가지고 먹을 땐 힘들어. 이게 왜냐면 이거는 안 흘리고 먹을 수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워낙 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진짜 볼이 미어 터지도록 밀어넣는 그 쾌감 그리고 저 풍성한 소스와 저 소시지와 이런 것들이 채소와 뒤섞여가지고 엄청나게 저 겉에 빵도 맛있겠다. 맛있어요. 잘 한 끼네 튀기니까. 한 끼. 이건 하나가 이제 거의 한 끼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먹었던 건 찹쌀두는 먹었는데 아우 좋아. 이건 또 제가 때마침 진짜 금방 0.5초 전에 튀긴 걸 먹은 거예요. 그거 뜨거워서 어떻게 먹어? 아이고. 이건 뻥이죠. 사실은 좀 에이. 0.5초는 아니지만 갓 튀긴 걸 먹어가지고 이거 만약에 포장해가지고 좀 대게까지 가시는 길이 멀지 않고 주변에 저처럼 공원에서 드신다고 하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 뜨거운 데다가 이게 파채 양이 많아요. 그래서 팥과 함께 이게 들러붙으면 입안에서 엄청난 열기를 감당하시고 그러니까. 안에 소가 얼마나 제가 들었는지. 가끔 이런 적이 있어요. 네네네. 이게 이게 찹쌀 도넛의 크기는 일반 도넛 뭐 다른 가게에 비해서 중불나게 크진 않은데 팥이 많아. 파채 양이 엄청 많아요. 꽉 차 있어요. 이런 게 위험한 게요. 작잖아요. 네. 그래서 낼름 한 입에 넣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 큰일 안에 나요, 이거는. 화기가 막 네. 가득 들어 있는 거죠. 그냥 이거는 진짜 몰살간 하기 싫어. 사춘기 되는 거예요. 반으로 네. 쪼갠 다음에 상태를 살피고 그렇지.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이외에 저는 단팥빵도 먹고 고구마빵도 먹었는데 고구마빵? 고구마빵 안에 고구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겉에만 보면 크로켓 빵이랑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근데 안에 고구마가 들어가 있고 단팥빵도 먹었는데 이 두 개는 제 입에는 상당히 많이 달았어요. 근데 단 거 좋아하시는 분 상관없을 거고 저는 워낙에 좀 덜 단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개는 제 입에는 꽤 달았는데 왕샐러드 빵은 한번 드셔볼 만하더라고요. 나 이 단팥빵도 괜찮아 보이는데? 네, 이것도 팥 소양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예. 그 팥이 제가 좋아하는 적정한 지점을 초과한 단맛이었어요. 당금이. 근데 이건 뭐 사람마다 근데 차이가 이제 있으니까. 나주, 해남, 구례 이쪽이요. 보면 팥죽이나 팥칼국수를 하면 진짜 달아요. 어허. 굉장히 달게 드세요. 이쪽 입맛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단팥빵도 좀 많이 달아 보이네요. 달긴 단데 그래도 어쨌든 한 번쯤 가보실 만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단팥빵이니까요. 네. 맞아요. 아유, 맛있겠다. 아까 왜 저기 우리 순천 맛집 얘기할 때 네네네. 우리 김은경님이 좀 아시는 분이에요. 짱뚱어탕도 꼭 드셔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갈아서 먹는 거라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또 맞아. 아까 사실 보내주셨어요. 웅디랑 저희가 대화를 나눴는데 짱뚱어탕을 추천해 드릴까 하다가 약간 저한 것이 이제 그 갈아 나오기 때문에 짱뚱어 형상은 볼 수 없는데 네네. 왠지 식당에 들어가면 짱뚱어 사진 같은 걸 이렇게 그림 같은 걸 이렇게 메뉴판 옆에 이렇게 해놓는 집들이 많단 말이에요. 짱뚱어의 효능. 그렇지. 예. 근데 그게 아이들이 보면 만병통치. 약간 놀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천 안 해드린 거예요. 하지만 맛은 끝내준다. 맛은 네, 너무 아주 맛있지. 구수하고 맛있죠. 순천 짱뚱어는 진짜 유명해요. 짱뚱어탕은. 네. 아우, 네. 다음에 꼭 가야지. 자, 우리 다음 맛 찍어보겠습니다. 나주도 남해 아니지만 창원으로 가겠습니다. 창원. 창원 창원. 중에서도 마산. 마산. 창땡 땡땡이란 데가 있어요. 네네. 예, 창동이 이제 마산에 예전에 그 명동 같은 곳이었는데 예. 그 동네 지명을 딴 곳이고요.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노포 맛집이에요. 네.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어이구. 71년 개업. 반세기가 넘었네. 네네. 네. 근데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예전에 이곳에 그 주말이면 그러고 보니까 소장님 되게 젊다. 그쵸. 어리다. 77밖에 안 돼? 눈썹 때문에 이게 눈썹을 하고 나서 6일에서 7일이 된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지. 이제 7일 농담한 거지. 깜짝 놀랐어 들었다고. 1년. 진짜 7년생이요? 예. 진짜로? 예. 1971. 더 많은 줄 아셨어요? 당연히. 71년. 뭔 소리예요? 네. 와 우리 53. 3년 만에 지금 처음 알았어. 같은 칠자예요. 정말? 예. 진짜 그런 거고. 칠자용. 야, 여기 가면 예전의 추억을 그대로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예. 주말이면 이곳에 나와서 영화도 보시고 했던 맞아. 이제 마산 분들이 맞아. 여기를 와 아직 그대로 있네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어이구. 예. 그리고 이 집은 떡볶이랑 팥빙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 이런 집이 좋아요. 메뉴 가짓수가 많지 않은데 뜨거운 국수류도 있고 김밥도 있고 떡볶이도 있는데 네. 팥빙수도 있어. 팥빙수. 이런 집이 너무 포기할 좋아요. 수가 없는 게 겨울에는 팥죽을 해요. 그 맛은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이 집은 팥을 쏜다는 소리예요. 이런 그러니까 집 너무 좋아요. 팥소를 이제 그
단팥 깡통으로 뭐 팥빙수를 내는 게 아니라 직접 순팥. 그렇지. 그러니까 순팥이다 보니까 덜 달아요. 직접 순팥. 예. 예. 그래서 빨리 발음해 보세요. 직접 순팥. 직접 순팥. 풋밥봉 커리. 풋밥봉거리. 아유 팥이 아주 실하네. 맛을 그득 올려주는데 이게 뭐 흔히 요새 유행하는 우유빙수도 아니에요. 그렇지. 얼음 끼끼끼끼 진짜 옛날 시원한 데다가 대신 맞아. 부드러운 팥소가 저만큼 올라가니까 팥 고명이 저만큼 올라가니까 맞아. 그런 얼음 간 빙수의 경쾌한 맛이 오히려 맞아. 살아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너무 곱게 간 얼음 빙수는 저 개인적으로 매력이 저한테는 별로 없어요. 이런 빙수가 이게 너무 좋아. 더위 가시거나 너무 좋아. 그 다음날 목마르지 않을 때 이게 훨씬 나요. 갈증 해소에는 그냥 얼음 간 그 씹는 식감이 또 있거든요. 두 분한테 얼음 빙수를 양보하고 제가 우유 빙수 먹을. 그렇지. 야호. 요 밑에다가 거의 팥의 단맛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에 연유를 살짝 뿌려. 그렇지. 그렇지. 그 연유와 섞어서 옛날 스타일이야. 이게 비비지 말고 싹싹싹 섞어서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이제 제대로 된 팥빙수를 오랜만에 먹었다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떡볶이도 아까 스타일을 보니까 좀 그 되직한 스타일이에요. 옛날 스타일입니다. 옛날 스타일. 네. 과거에서 온 마티 맥플라이처럼 과거에서 온 이제 저거예요. 이거 딱 보니까 쌀떡이었던 것 떡볶이가. 같은데. 네, 쌀떡이고요. 먹고 싶어. 여기 냄비 우동 유명하지 않아요?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거랑 떡볶이랑 그 팥빙수 조합을 가장 많이 시키고요. 그렇지. 냄비 우동 주문하시는 분이랑 김밥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 중에 끼니로 그렇지. 오랜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 팥빙수와 떡볶이. 근데 저거 튀김 실한 거 봐요. 튀김도 엄청 커. 그래서 이 오징어 튀김도 굉장히 이제 많이 주문을 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을 점심 때 가는 게 아니라 2-3시에 가거든요. 점심을 그저 아구찜이나 뭐 이걸로 해결하고 가니까 저걸 먹을 몇 번을 갔는데도 저걸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다 떨어져서? 대신 겨울에는 팥죽, 여름에는 팥빙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커피숍 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팥빙수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시는 메뉴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성이 너무 아름답다. 가고 싶다. 진짜로. 진짜 가고 아름답다. 싶다. 네. 진짜 이 분식의 세계는 네네.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렇지. 먹어도 질리지 않고 끝이 없지. 물리지도 않고. 예. 다음 맛집 가볼게요.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돈땡땡 땡땡땡입니다. 이 집은 두 축으로 운영이 돼요. 돈가스와 라면이에요. 그래서 메뉴가 3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돈가스만 드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돈가스 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가스탕? 네, 라면 국물에 돈가스를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요. 돈가스 더하기 라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돈가스 더하기 라면, 돈가스 플러스 라면 메뉴를 시켰는데 이게 소, 대 특으로 아마 구성이 될 거예요. 3가지 차이는 뭐냐? 돈가스 양이에요. 예. 돈가스가 소는 120g, 중간치는 180g, 가장 큰 건 240g이에요. 240g. 근데 제가 이제 놀라는 건 가격은 최근 조금 올랐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제가 먹었었던 건 대짜 기준인데 중간치예요. 저게 돈가스 저는 별 기대 안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뭐 한 10,000원 남짓한 가격에 돈가스도 먹고 라면도 먹으니까. 근데 깜짝 놀란 게 돈가스를 잘 튀기시더라고요. 상당히 너무 기름지지 않게 담백하니. 잠깐 안에 고기도 되게 실하네. 실하고 너무 기름지지 않고 다만 이제 뭐 너무 촉촉하거나 뭐 기름기가 줄줄줄 흐른다거나 그런 류의 돈가스는 아닌 거예요. 아니 저는 10,000원 안짝에 라면 돈가스 같이 나온다고 하셔서 너무 훌륭하죠. 납작한 돈가스인 줄 알았어요. 아니 두께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생양파랑 생파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소스는 이제 2가지 소스가 있는데 하나는 뭐 매운맛 소스라고 하는데 제 입에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음에도 불구하고 매운맛 소스도 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돈가스에다가 그리고 이제 라면이 나옵니다. 예. 라면을 보면 일반적인 분식집 라면보다 국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마냥 싱겁다고만 느껴지지 않는 건 이건 제 추측인데요. 라면 수프는 안 쓰시는 것 같고 아마 다진 양념장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직접 스프를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먹어보면
굉장히 매콤한 게 있어요. 나중에 다 먹고 나면 입가가 좀 약간 따끔따끔 거릴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안내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돈가스 몇 조각은 한두 조각씩은 반드시 국물에 담가가지고 적셔가면서 먹어라. 가이드도 있어. 있죠. 근데 당연히 저 국물에 돈가스 뭐 한두 조각을 넣는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왠지 좀 기름기가 좀 동동동동 뜨면서 풍미가 좋아져요. 뭔가 좀 묵직해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먹고 싶다. 그다음에 돈가스가 이제 젖어들면서 이게 약간 비 맞은 돈가스가 되는 거잖아요. 물기를 먹으면. 근데 이게 매콤한 걸 빨아들여 가지고 하니까 아까 그 담백한 돈가스의 기본적인 스탠스하고도 뭐 나쁘지 않고. 2조각 정도는 괜찮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건 공깃밥은 무한 리필이에요. 근데 아이고. 배를 눌러서 달라 그래야만 주세요.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고. 배를 누른다고. 벨. 예. 그리고 배를. 제 생각에는 파랑 양파도 계속 리필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씹어 먹는 그런 아삭한 느낌도 좋지만 약간의 뭐 느끼한 것도 덜어줄 수도 있고. 입가심.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아마 가격이 올라가지고 대짜리가 11,000원일 건데 이런 건데 11,000원에 돈가스, 밥, 라면을 다 먹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저렴한 거죠, 사실은. 양파까지. 네네. 아까 어디라고요? 미근동, 충정로역 근처입니다. 충정로 쪽. 네네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돈가스 더하기 라면 메뉴가 보통은 9,000원, 대는 11,000원, 특은 1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도 있어. 네네. 특이 아까 240g. 240g. 240g이면요. 되게 많은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거의 반근 가까운 겁니다. 맞아요. 여기 한번 꼭 가야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집이 들려나? 네.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볼게요. 이제 충남 공주. 예, 공주는 분식을 좋아합니다. 공주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분식집이 발달했어요. 예. 그래서 중땡 분식이라고 있어요. 중땡 분식. 예, 다리 천변에 딱 있는데 공주 시내에 보면 이제 뭐 고등학교 유학 온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아서 예? 분식이 이제 고도로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중땡 분식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딴 것도 많이 좀 취급을 하고 있지만 즉석 떡볶이와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비빔만두가 있어요. 맞아요. 쫄면에 비빔만두. 콩나물 이 쫄면채를 넣어가지고 이 쫄면이랑 같이 이제 비빔만두를 같이 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좋다. 근데 이제 그러면 비빔만두가 이제 원래 납작만두잖아요. 예. 만두가 이제 안에 소는 별로 없어요. 예. 기름기가 이제 가득한 이 피를 약간 매콤 달콤 새콤한 이 쫄면 이 양념과 싸서 딱 드시면 비빌 필요가 없어요. 쫄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다 비벼서 다 끝내니까 싸서 드시니까. 그게 원래 비빔만두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타짜에도 나오잖아요. 쫄면 비비시든지 나오는데 그 쫄면을 비비는 행위가 줄어들고 이 튀긴 만두와 같이 이렇게 드시면 적당한 기름기 그리고 적당한 새콤달콤 매콤한 이 양념이 채소까지 또 한꺼번에 드실 수가 있어서 학생들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 거기다 당연히 옆에는 5,000원짜리 즉석 떡볶이를 시켜야죠. 맞아요. 즉석 떡볶이는 국물이 흥건하게 나옵니다. 모든 거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요가 되는 거예요. 약간 국물 떡볶이 스타일인가요? 뭐 이제 이 비빔 만두를 그냥 튀김 만두를 거기다 넣어서 드셔도 되고 적셔서 드셔도 되고 이게 만능의 어떤 소스로서 옆에서 항상 동반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미 비벼져 있는 만두를 또 거기다가. 아니요. 비비기 전에. 그렇지, 비비기 전인 거지. 어떤 건 비벼 먹고 어떤 거는 이렇게 무쳐 먹고. 제 기억에는 이 집의 그 만두가요. 좀 허망할 정도로 뭐가 없진 않아요. 꽤 그러니까 있는 편이에요. 대구에 있는 저 납작만두랑은 비교가 안 되고요. 훨씬 있는 편이에요. 근데 안에가 딱 보면 많이 비어 있어요. 아까 그 노 작가님이 처음에 소개시켜준 만두는 꽉 차 있잖아요. 그렇지. 속은 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는 거는 비빌 공간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물을 적셔 먹을 여유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이 집이 엄청 친절한 걸로 되게 유명한데 맞아요. 3시 갔는데 떡볶이 1인분만 주문해도 돼요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세요. 네. 먼저 써놨어요. 그러니까 5명이 가면 3인분 정도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래 많이 드리니까 괜히 눈치 보여서 저렴하기도 하고. 남길 건데 시킬 때도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음식 낭비 ESG 경영을 하는 거죠. 이거 너무 좋다.
진짜 친절해요. 네. 중땡 분식 공주 네, 구시가지에 위치한. 언제 한번 꼭 가보고 공산성 공주역이랑도 가깝고요. 공주역은 굉장히 멀고 공산성이랑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어이구. 자, 우리 방송 끝나고 정확한 상호명 다 이제 뭐 몇 분 후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랬구만. 자, 우리 퀴즈 정답 3번 밀가루였고요. 당첨자 이현주님, 9325 쓰시는 분, 3917 쓰시는 분. 세 분께 오늘 곱창김 세트 맛있죠.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곱창김 비싼데 요새. 자, 오늘 두 분이서 평소보다 그래도 네네. 3분의 1을 또 이렇게 네. 서로 두 분이서 나눠 오셔가지고 말을 더 많이 약간 하셨어요. 허전해요, 근데. 약간 전에 예, 역시 탁 PD가 정들었구나. 또 이상한 옷 입고 오고 이래야 되는데 예, 원래 잔치집에 좀 그래야 돼요. 예. 뭐 저기 선물 사온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선물 사온다 그랬어. From 뉴질랜드. 그럼 뉴질랜드. 네네. 예, 뭐 가져올지. 네. 지금 작업하고 있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는 세 분 완성체로 네. 만나뵐 기대를 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웅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나누어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신청곡은 제목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남겨주세요.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 커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9763 쓰시는 분, 아파트 계단 청소를 27년 동안 하신 엄마가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엄마 병간호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옹디 덕분에 대학거리가 많아졌어요. 엄마 빨리 나으시라고 옹디가 응원해주세요. 아이고. 근데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 또 그중에서도 특히 계단 청소를 27회나 이렇게 하셨으면은 무릎이 안 좋아진 게 참 무리도 아니고 어쩌죠. 이미 수술을 받으셨으니까 일단 회복하는 데 집중하시고 회복하는 데 또 우리 방송이 저희 방송이 도움이 좀 돼야 할 텐데 금방 나으실 겁니다. 금방 아주 말끔하게 잘 나으실 거예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게 방송 들어주시고 또 아이고 아주 우리 이분이 아두님인가 따님인가 아무튼 9763 쓰시는 자제분이 아주 그냥 효자 효녀입니다. 그래요. 빨리 건강하세요. 1486 쓰시는 분 며칠 전부터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븐데이즈의 내가 그댈이란 노래인데 뭐 다른 프로에선 신청해도 아무도 안 틀어줘요. 웅디가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내가 그댈 틀어주리. 지금 틀어드리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듣고 왔습니다. 박승규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이 곡도 참 오래됐네 이제. 표은경님께서 큰 수술을 했는데 벌써 1년 지났어요. 노래가 딱입니다. 기념으로 혼자 제주도 왔어요. 힐링하고 갈게요. 우리 이제 그 잠시 징검다리 연휴 동안 휴식을 즐기러 제주도에 가셨군요. 무사히 돌아오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보말 칼국수 먹고 싶다. 6753 쓰시는 분, 웅디 딸아이가 다들 쉬는데 엄마는 왜 출근하냐고 아침부터 울먹이는데 그런 아이를 떼어놓고 출근했더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퇴근할 때 딸아이가 좋아하는 치킨 사가지고 가서 화 좀 풀어줘야겠어요. 이 참 어린 딸아이가 이렇게 가지 말라고 막 울먹이고 있으면은 참 발이 어떻게 떨어질까요? 정말 아침부터 고생하셨네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직장에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고 다들 너무 고생하십니다. 너무 많으셔가지고 다 읽긴 뭐하고 7920 쓰시는 분
현충일인 오늘 저의 45번째 생일입니다. 저는 현충일에도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딸이 유치원 안 가 하면서 아빠 쉬는 날이니까 같이 놀자고 했는데 일 나간다고 하니까 울음바다가 됐어요. 이럴 땐 주 6일 근무하는 회사가 미워집니다.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일찍 일 마치고 퇴근하면 생일 파티 할 거예요. 같이 축하해 주실 거죠? 오, 현충일에도 불구하고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7920 쓰시는 분, 따님과 행복하고 즐거운 생일 파티 하실 것 같은데 생일 축하드려요. 45번째. 이거 동갑이신가?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이주영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싹쓰리의 그 여름을 틀어줘.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중간에 계속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웃겼어. 이혜숙님이 신청하셨어요. 영턱스 클럽의 정 듣고 왔습니다. 7785 쓰시는 분, 10년 이상 장사하다 보니까 휴일에 쉬는 건 잊어버렸어요. 오늘도 일하러 왔습니다. 생방하는 웅디 보며 힘낼게요. 그쵸. 아무래도 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이나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사실 머릿속에서 그런 거 좀 지워지죠. 언제가 쉬는 날이니까 무슨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붙여가지고 이런 거는 잘 생각 안 하게 되죠. 괜찮죠, 근데 하다 보니까. 7785 쓰시는 분, 식사는 하셨는지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겁게 오늘 또 영업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수환님이 공원 정자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근데 저 읽어드리고 싶은데 모니터가 막 꺼졌다 켜졌다 밖에. 그래서 우리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막 하늘이랑 나무랑 막 다 예쁘고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들어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영화님, 이정희님, 남순옥님, 이원현님, 황동일님, 김인호님, 0760-3426 드시는 분, 많은 분들 오늘 이 시간까지 쭉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또 쉬는 날인데 함께 해주셨네요. 특별히 더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현충일 허지웅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 에서는 개봉 엿새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영화 범죄도시 3의 주인공 배우 이준혁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박승표 님이 가족들과 범죄도시 3편 보러 왔어요. 휴일이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앞자리만 남아있더라고요. 목이 아프진 않겠죠. 자이언티의 영화관 신청합니다. 이것도 추억이죠.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김원영, 김환기,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